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 유아트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트 통신, 그러니까 유니버셜 어싱크로너스 리시버 앤 트랜스미터, 우리가 그게 이제 유아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어싱크로너스라는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아트 통신이라 그럴 때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제 포맷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약속이 필요하겠죠. 내가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보낼 거다. 너는 그걸 읽어서 이렇게 해석해라. 서로 이제 통신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어떤 약속 체계가 필요할 텐데, 자, 평상시 데이터 보낼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펜 끈에서 보죠. 자, 그래서 데이터 보낼 일이 없을 때 송신기 측에서는 이렇게 하이 상태를 쭉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데이터를 내가 이제 송신기가 딱 갑자기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수신기 입장에서는 언제 데이터가 올지를 모르죠. 그래서 수신기는 자기 수신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읽어봐. 송신기는 이렇게 이제 이 자기의 송신핀을 하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 송신핀과 내가 보낼 거야. 내 송신핀과 상대방의 수신핀이 연결이 돼 있겠죠. 내 송신핀과 상대방 수신핀이 연결이 돼 있어야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상대방이 받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보낼 일이 없을 때는 하이 상태를 쭉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신기 입장에서는 송신기가 언제 데이터를 보낼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 수신 라인을 계속 읽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파형은 내 송신핀이자 수신기의 수신핀의 상태죠. 자, 그러다가 데이터 이 하이 상태에서 로로 툭 떨어져.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를 보내겠다라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신 방식이 있는데 유아트 통신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송신기가 데이터를 보낼 일이 있을 때 하이에서 로로 툭 떨어뜨려. 그리고 일정 시구간 동안 로를 유지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나 데이터 이제 보낼 거야라고 수신기한테 알려주는 거죠. 제가 아침 이른 시간에 좀 이걸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자꾸 발음이 좀 새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1초에 1000비트 보내기로 가정했다 그러면 한 비트 시구간은 1ms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구간 동안 그 한 비트 날아가는 그 시간 동안 로 상태를 유지하다가 데이터가 1이면 1, 0이면 0, 뭐 1, 1 쭉쭉쭉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가 0이든 하이, 하이든 무조건 마지막 데이터 전송 이후에는 하이 상태로 끄집어 올립니다. 송신기가 끄집어 올려. 왜? 나중에 떨어뜨리려고. 무슨 소리야? 자, 여기서 톡 데이터가 떨어지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나 이제 데이터 보낸다라는 뜻의 스타트를 알리려고요. 자, 스타트가 뭐냐면 하이에서 로로 탁 떨어지는 거. 언제 하이 상태를 쭉 유지하다가 하이에서 로로 툭 떨어질 때 송신기한테 아니 이렇게 수신기한테 내가 데이터를 보낼 거니 이제 받을 준비해라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자, 그러면서 스타트는 항상 존재해야 되고요. 이 스타트 로로 떨어지는 한 비트 구간. 그 다음에 무조건 마지막 데이터가 뭐든 간에 하이로 유지하는 구간, 스탑 비트라고 부르는데 얘는 한 비트 또는 1과 2분의 1비트 정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하이 구간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우리가 전송하는 걸 이제 유아트 전송. 유아트라는 송수신기는 이런 패턴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처음에 스타트 비트, 끝날 때 스탑 비트. 자, 그러면 뒤에 페이지를 보고 또 설명을 더 해보죠. 아까 이제 잠깐 우리가 얘기했는데 전송 속도를 1kbps, 1000bps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한 비트 구간은 1ms가 되겠죠. 한 비트. 그러면 수신기는 이 핀을 쭉 모니터링 하다가 툭 떨어지는 걸 인지했어. 하이에서 로로 툭 떨어지는 걸 인지했어.
그러면 이것을 인지하고 스타트 비트의 시작을 인지한 이후 얼마 있다가 샘플을 딱 뜨면 좋아요? 네, 가운데서 뜨고 싶죠? 가운데서 읽고 싶죠? 근데 우리가 한 비트 날아가는 시간을 1ms로 약속을 했잖아. 내가 1초에 1000개 보낼게. 수신기가 그렇게 알고 있어. 사전에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1.5ms 이후, 자 스타트 하이에스로 떨어진 이후 1.5ms 이후에서 샘플을 딱 뜨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점 이후 1mm, 이 시점 이후 1mm, 이 시점 이후 1mm, 이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 읽어오면 되죠. 근데 몇 개 읽어와야 되지? 자, 이것 또한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 데이터 주고받을 때 스타트 비트 이후 데이터는 8개를 보내겠다, 7개를 보내겠다. 이렇게 사전에 이제 약속이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신기는 이거를 몇 번 샘플을 뜨면 되는구나를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트 비트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전 페이지에서 스타트 비트를 만드는 이유는 하이에서 로로 떨어뜨리는 게 스타트니까 마지막 데이터가 하이면 계속 하이를 유지하면 될 거고, 마지막 데이터가 로면 무조건 하이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스타 비트를 두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스타트 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로 끄집어 올려 놓는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내가 유아트야. 데이터를 받을 거야. 8개를. 자 우리 계란 한 판 보면 계란 한 판이 30개잖아요. 근데 작은 거 있잖아. 작은 거. 근데 이제 가정해 보자고. 이 구멍이 8개인 계란을 8개 담을 수 있는 그런 통이 있어. 그래서 이제 한 비트 계란이야. 한 비트 한 비트 오면 계란 하나씩 담아서 8개가 딱 채워지면 이거 세이브 해놔야지. 그래야 또 들어오는 한 바이트 데이터를 담을 테니까. 그럼 8개가 딱 차는 순간에 돌아서서 이쪽으로 세이브를 딱 해야 되는데, 연달아 두루루루 들어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 유아트가 데이터를 8비트를 모아서 저쪽으로 세이브해 놓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이 통신 방식은 아주 예전에 만든 통신 방식인데요. 이 유아트가 물론 빠르긴 하지만 그렇게 빠르지 않은 시절도 있었겠지. 빠르게 이걸 8개를 모아서 세이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아무리 빠른 기계도.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한 비트 또는 1과 2분의 1비트. 만약에 스타트 비트가 단순히 1번, 목적이 1번, 스탑 비트를 두는 이유가 스타트 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이에서 로로 떨어지는 게 스타트 비트니까, 스타트 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마지막 데이터 이후, 전송 이후 하이로 끌어올려 놓는다. 그 목적만 있다면 굳이 한 비트를 다 쓸 필요 없죠. 여기서 바로 그냥 마지막 데이터 보낸 다음에 하이로 올리고 또 보낼 데이터 있으면 빨리 스타트 비트 떨어뜨려서 또 데이터 보내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1과 1 또는 1과 2분의 1 정도 시구간 정도를 여유롭게 두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 이거 다 모은 거를 한쪽으로 세이브 해놔라. 그런 시간을 좀 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스타트 비트 한 비트는 정보가 아니죠. 시작합니다라는 시작을 알리는 거고, 스탑 비트는 다 끝났습니다 하고 마지막을 알리는, 어떤 끝났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거 시간 낭비잖아. 무슨 얘기냐? 실제 데이터가 아니잖아. 이왕 스타트 보냅니다 했으면 한 1000개 보내. 근데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잖아. 이거 지금 보면은 이 안에 제가 지금 그림을 몇 비트 안 그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스타트와 스탑 사이에 100비트 들어갈까? 느낌상? 아닐 것 같죠? 예. 대략 한 바이트 정도를 보내요. 한 바이트보다 더 적게 보내거나. 그러면 이왕 스타트 시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바에 아예 안에다가 데이터를 많이 담아서 보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처음에 이러한 통신 방식을 고안한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했지? 안 했지? 자, 그러면
다시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아,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이 사람 사이에서 데이터를 읽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죠. 자, 송신기는 불쑥 보내잖아. 스타트, 데이터 팍팍팍팍팍 보내. 그럼 수신기는 언제 읽어요? 그 시간 근거가 하이에서 로로 떨어질 때 초시계를 딱 눌러서 얘가 한 비트 보내는데 1mm 걸린다 그랬지? 그러면 스타트 이후에 1.5에서 읽으면 좋겠군. 그 다음에 1mm 후에 1mm 후에 1mm 후에 1mm 후에 읽으면 좋겠군 하고 수신기가 별 시간을 임의로 생각해서 읽어가죠. 자, 여기서 비동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비동기라는 용어는 여러 군데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비동기 어싱크로너스의 의미는 뭐냐면 송신기가 데이터를 보낼 때, 자, 데이터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이렇게 매 데이터마다 읽는 타이밍 정보를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자, 시작합니다 하고는 말없이 데이터만 툭 툭 툭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제가 행동만 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시작합니다라는 말만 해. 그런 다음에 이건 데이터 아니지. 요구가는 항상 로고 데이터 아니에요. 탁 떨어지는 게 의미적으로 시작합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무런 말 없이 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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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 뭔데? 데이터를 읽는 타이밍 정보를 별도로 보내지 않는 형태. 이걸 이제 어싱크로너스 비동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신기는 아까 어떻게 그 데이터를 잡았어? 처음에 여기 딱 떨어지는 거 스타트를 보고 1.5, 1, 1, 1 이렇게 이제 읽어가는 거죠. 그런데 송신기 시계하고요, 수신기 시계가 미묘한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정확하게 시계를 만들어도 약간의 둘 사이에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오차가 0.1ms라고 합시다. 만분의 1초야. 0.1이면 1ms면 1000분의 1이고 0.1ms면 만분의 1초네. 이거 정말 친구 시계하고 내 시계하고 만분의 1초 차이나 큰 문제 없겠죠. 예. 자, 그런데 자, 우리 상황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보내는 송신기의 시계는 정확하고 수신기 시계가 0.1mm 조금 오차가 있다고 해보자고. 아무튼 수신기와 송신기 사이에 0.1ms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자, 여기서 데이터 받았네 수신기가. 그래서 토식을 딱딱 눌렀어. 그리고 딱딱딱딱딱딱딱딱 오케이 1.5에서 딱 읽어야 되는데, 송신기는 여기가 살짝 센터 여기에요. 살짝 벗어나 센터에서 딱 1.5를 맞춰서 보냈는데 1mm 1mm를 수신기 시계가 0.1mm 오차가 있다 그러면 얘가 1.5 시간이 지난 때가 아니라 1.6ms 지난 때 읽는 거 아니야. 그래서 0.1mm 오차가 생기죠. 시간 오차가. 뭐 그래도 뭐 거의 가운데니까. 그러면 또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스탑워치 딱 눌러서 시간을 1mm를 재야 되는데 1.1mm를 재네. 뭐야 그러면? 사실은 정확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가운데까지가 얼마예요? 1mm, 1mm, 2.5mm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0.1mm 차이 생기고 여기서 0.1mm 차이 생기면 2.7ms?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가. 이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에라가 누적이 되네. 그래서 이게 점점 센터를 못 찍고 옆으로 살살살살 밀리겠는데?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데이터가 길어질수록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못 잡고 엉뚱한 자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네. 자,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스타트 비트 정보가 아니고요. 스탑 비트도 정보가 아닌데 이왕 보낸다라고 말했으면 데이터를 꼴랑 8개만 보내지 말고 많이 보내고 나서 스탑 이러면 되는데 우리 둘이 1000개, 자, 스타트 한 다음에 1000개 보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스탑 할게. 뭐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둘 사이에 데이터를 읽어야 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점점 뒤로 갈수록 누적이 돼서 나중에 엉뚱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이 한 8개 정도까지는 시계 오차가 조금 발생해도 센터에서 조금만 벗어나니까 큰 무리 없이 쓰겠다. 이제 이렇게 했다고 봐야죠. 예. 자, 다시 이제 앞에 것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가 첫 페이지인가? 네, 여기가 첫 페이지네요. 자,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직렬 통신, UART 통신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어떻게 날아가냐? 송신기에서 데이터 보낼 일이 없을 때는 하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자 보내야 되겠다 하면은 하이 상태에서 로로 탁 떨어뜨리고 일정 시구간 로를 유지하는데 그 일정 시구간은 한 비트 전송이 되기 위한 시간이에요. 내가 1초에 1000비트 보내겠다. 서로 합의가 됐다면 이 시간은 0.1 아니 1ms가 될 거고 10,000개 보내겠다 했으면 0.1ms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끝날 때 데이터가 끝났다, 전송 다 끝났다라는 뜻으로 마지막 데이터 전송 이후 이 송신기 라인을 하이로 일정 구간 유지를 합니다. 자, 그 하이로 일정 구간 유지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스타트 비트를 다시 재생산하기 위해서 하이로 끄집어 올려놔야 나중에 로로 떨어뜨리면서 스타트를 알릴 테니까. 그래서 스타트 비트 알리기 위해서 하이로 끌어올리고 또 하나는 8개의 데이터, 7개의 데이터 이렇게 들어오면 딱 모아서 한쪽으로 세이브할 시간을 줘야겠죠. 계속 데이터를 보내면 받는 쪽에서 허거덩 당황스럽잖아.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스타트 비트 데이터 아니고 스타트 비트도 데이터 아니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이왕 스타트라고 얘기하고 끝났다라고 얘기할 거라면 중간에 우리 1000개 보내자. 800개 보내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유아트 통신 방식이 데이터만 보내고 있지 정확하게 언제 데이터를 읽어야 된다라는 별도의 신호가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있는 건 스타트 비트로 파악을 하는 거지. 이 스타트 비트 딱 떨어질 때부터 너가 시간제 수신기 너가 시간제에서 딱 정해진 타임에 가져가면 되는 거야. 요 정보밖에 없어. 그래서 별도의 타이밍 정보가 가지 않는 데이터를 보내면서 타이밍 정보가 가지 않는 걸 비동기 통신 별도의 타이밍 정보가 전송이 되는 라인 하나 더 써서 얘는 데이터 선, 얘는 데이터를 언제 읽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선 이렇게 해서 별도의 시그널을 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이제 비동기 통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데이터를 조금 보낼 때는 상관없죠. 뭐 오차가 나봐야 그렇게 큰 오차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주면 에러가 점점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시간 오차로 인한 에러가 점점 누적돼서 나중에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에러가 나겠죠. 자, 이제 이런 양상이 있다 정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뒷페이지 가보죠. 요거는 우리가 원에서 봤던 거죠. 잠깐 한번 기억을 더듬으려고 이제 PPT를 넣은 것 같습니다. 시리얼 어베일러블에서 수신 버퍼에 데이터 몇 개 있는지 체크해서 1, 2, 3, 4, 5, 6, 7, 8 0보다 큰 수 있다는 거죠. 있으면 읽어서 수신한 데이터가 A면 문자 A면 뭐 13번 하이 아니면 로 출력 내보낸다. 그래서 그때 시리얼 리드라는 함수를 우리가 썼었는데요. 시리얼 리드 함수는 뭐냐면 수신 버퍼에서 데이터를 한 바이트씩만 가져와. 시리얼 리드 그럼 한 바이트 딱, 시리얼 리드 한 바이트 딱.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실수든 의도했든 A1, 2, 3 엔터 탁 치면 수신 버퍼에 자 우리가 전송을 할 때 A1, 2, 3을 한꺼번에 탁 보냈어. 그러면 수신 버퍼에 A1, 2, 3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A는 필요 없고 정수만 가져오겠다. 자, A 읽었어. 이 숫자 아니잖아. 버려. 다음 거 읽어봐봐. 1이네? 다음 거 읽어봐봐. 2네? 그러면 12인가?
자, 다음 거 읽어봐봐. 3이네? 123인가? 다 숫자 되네? 해서 parseInt라는 함수를 쓰면 A 1, 2, 3이 버퍼에 있으면 A는 버리고요. 1, 2, 3만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신 버퍼에서 정수만 파싱해 와요. 분리해 와. 이제 그런 함수가 있고요. 또 정수만 분리해 오는 게 아니라 소수점을 분리해 오는 함수도 있어요. parseInt, parseFloat. 해서 만약에 A 1, 2, 3.11 그러면 이 A 1, 2, 3.11이 버퍼에 들어 있으면 A 읽었더니 숫자 아니잖아. 버려. 1 숫자네. 그 다음 거 읽어와 봐봐. 2 10인가? 그 다음 거 읽어와 봐봐. 3 123인가? 그 다음 거 읽어와 봐봐. 점 소점 있나 보다. 다음 거 읽어와 봐봐. 1 다음 거 읽어와 봐. 1 123.11. 그 다음 거 읽어와 봐봐. 없네? 자, 123.11 리턴. 그래서 플롯 소수점 포함된 숫자를 우리가 분리해 올 때 파스 플로트 이런 걸 쓸 수 있죠. 이거 어디 쓰면 좋을까? 파스 플로트. 자, 뭐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우리 GPS가 있어. GPS 어떤 정보를 넘겨줄까요? 위도, 경도 정보 뭐는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 GPS 내비게이션 짝짝짝 하잖아. 자, 그러면 그 값이 정수일까 소수일까? 자, 쭉 데이터가 들어올 거야. 근데 내가 읽어내고 이 덩어리는 소수점으로 읽어와. 저기 소수점이 붙은 숫자를 읽어와. 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parseFloat라는 함수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한참 후회하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를 뭐 이해하거나 경험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요, serial.print라는 함수가 있고요, serial.wri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출력합니다. 시리얼 포트로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자, serial.print 요 문장을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꼴. 그다음 65 프린트하면 시리얼 모니터에 65라고 나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예, 그동안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serial.write 65 그러면 요거 나오겠죠. 요 문장 여기까지 출력되겠죠. 그런 다음에 65를 write 해라 그러면 뭐야? 65가 안 나오고 대문자 A가 나오네? 이게 뭐지?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숫자를 이 시리얼 모니터에 띄우기 위해서 serial.print 65 그러면 65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똑같은 숫자 65를 write라는 함수를 써서 출력을 내보냈더니 A라고 나와. 이게 뭐냐? 뒤에 페이지 볼게요. 자, 요런 거 초등학교 때 봤죠? 뭐 2 넣고 곱하기 3 해서 2, 3은 6 뭐 이런 거 했던 거. 결국 이제 프린트 함수잖아요. 자, 65라는 숫자를 프린트 함수에 넘기면 이 프린트라는 함수는 숫자 65를 숫자로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6에 대한 아스키 코드 54 헥사로 36 아스키 코드로 바꿔요. 그 다음에 5에 대한 아스키 코드 53으로 바꿔서 2바이트로 보냅니다. 자, 65, 255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한 바이트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프린트 함수는 6에 대한 아스키 코드 54, 5에 대한 아스키 코드 53으로 바꿔서 시리얼 모니터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시리얼 모니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어떻게 동작하게 되어 있냐면 자기한테 입력되는 걸 전부 다 아스키 코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54 아스키 코드 준 거야? 6이네. 그 다음에 53 아스키 코드 준 거야? 5로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65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숫자 65가 아니라 문자 아스키 코드 문자 65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write 함수는 뭐냐? 좀 말이 좀 어렵죠. write 함수는 뭐냐면 65를 보내라 그러면 65를 그대로 보냅니다. 아무런 가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10진수 65, 헥사론 41, 65를 시리얼 모니터가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입력되는 데이터를 전부 다 아스키 코드로 해석해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 테이블에 보면 65
65에 대한 아스키 코드 65가 아스키 코드라 이거지. 쭉 찾아봤더니 대문자 A군 해서 대문자 A로 보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시리얼 프린트 65 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시리얼 모니터가 아니고 내가 모니터에서 데이터를 아니 내가 컴퓨터에서 이거 아두이노 얘는 아두이노고 얘가 컴퓨터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돌 거야. 그런데 얘가 넘겨주는 값은 보일러 온도인데 1, 2, 3 해서 1초 간격으로 3번을 샘플을 떠서 평균을 내고 싶어요. 간혹 온도가 튀거나 흔들흔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초 간격으로 3개를 샘플을 취득을 해서 평균을 내고 싶어. 그래서 프린트 65에서 날리면 어떻게 돼? 실제로 한 바이트 안에 포함되는 10진수 65가 554, 353 두 바이트로 날라온다고. 숫자가 아니지 그러면. 이거 더해서 평균 내면 어떻게 돼? 엉뚱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잠깐 이해되세요? 자, 우리 딴에는 보일러 온도 쟀더니 오씨 되게 보일러가 막 부지런히 뜨거워. 65, 67, 66 샘플 떴는데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요거를 65 시리얼점 프린트 65 시리얼점 프린트 66 시리얼점 프린트 67 전달했어. 이거 평균 내면 66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프린트로 데이터를 전달하면 65에 대한 아스키 코드 54, 53 두 바이트로 변환돼서 오고 그건 숫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더해서 평균 내면 이상한 값을 가질 거라고. 자, 라이트 함수는 그냥 65 보내라 그러면 그 숫자 65를 그대로 보냅니다. 이런 경우 아두이노에서 프린트가 아니라 라이트로 PC 쪽으로 넘겨주면 PC 쪽에서는 그대로 받은 숫자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숫자 그대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린트로 날릴 때와 라이트로 날릴 때 데이터를 보낼 때 외부에서 받게 되는 값이 다르다. 만약에 프린트로 날렸다. 근데 이건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ASCII to 인테저 뭐 이런 함수 기억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보신 지 얼마 안 됐다면 이 함수가 굉장히 낯선 함수일 텐데 내가 프로그램 조금 했어요 하시는 분은 ASCII 코드를 정수로 바꾸고 ASCII 코드를 플로트형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죠. 이걸 다시 역변환해서 쓰셔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나는 경우는 아니죠.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아두이노라고 표현했는데 또 유선으로 우리 USB 케이블로 연결한 것처럼 했는데 자 센서가 있어요. 센서들이 쫙 아두이노가 있고 여기 센서가 달렸고 얘네들이 적절한 무선 이제 그 뭐가 있어. 뭐 블루투스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이제 안테나가 있는데 여기서 아두이노가 또 안테나로 데이터를 수신하고 PC랑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서 내가 데이터를 유선이냐 무선이냐는 지금 우리는 고민스러운 건 아니지. 여기서 프린트로 해서 날릴 거냐 라이트 함수로 해서 날릴 거냐에 따라서 여기서 값을 잘 처리해 줘야겠죠. 프린트로 해서 날렸는데 여기서 그냥 평균 내겠다고 다 더해서 나눠버리면 전혀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UART 통신하면서 비동기 통신이라고 얘기했던 이유, 그 다음에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파스 인트라는 게 있고 파스 플로트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라이트는 전혀 행동 방식이 다르다. 프린트하고요. 프린트 LN은 같아요. 제가 어딨냐? 자, 여기 프린트하고 프린트 LN은 똑같이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런 것 정도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순서대로 쭉 따라오셨다 그러면 디지털 출력, 디지털 입력, UART 통신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에 뭐 해야 될 공부의 4분의 1 정도? 그 정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